자, 하자. 이게 인생이지. 자, 닮은 활용은 넓이의 비랑 부피의 비 계산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축척, 축도라는 얘기는 사실은 빠져 있어. 문제집에만 이렇게 저열로 있는데, 얘네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축척, 축도라는 표시나 단어가 안 나와 있고, 그냥 지도가 있고, 아니면은 지도 말고 이런 거 있죠. 실제 물체가 있고 그 옆에 쬐끄맣게 축소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거를 축척 대신에 그림으로 대신 표현해준 문제들이 나와 있어. 그럼 결국에는 축척, 축도 개념을 알고는 있어야 돼. 그 단어가 안 나와 있을 뿐이거나.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다 할 거고. 자, 좀 했던 거니까 가볍게만 얘기 한번 해보자. 닮은 비가 노평면 도형이 있을 때 다 뭐라고? 아니. 닮은 비가 A 대 B라는 닮은 비를 갖고 있는 두 평면 도형이 있으면,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건널비의 비를 어떻게 계산했었어요? 자, 각각의 닮은 비 숫자에다가 제곱을 때리면 넓이의 비를 편하게 계산할 수 있었죠? 이 단원의 핵심은 뭐냐면 A의 닮은 비를 갖고 있는 삼각형 또는 사각형이라는 녀석에 넓이가 주어져 있어. 그때 B의 닮은 비를 갖고 있는 도형의 넓이를 직접 구하지 않고, 이 멘트가 중요해. 직접 구하지 않고 닮은 비를 이용해서 넓이의 비를 추정한 다음에 편하게 계산하겠다라는 게 목적이야. 뭐라고요? B의 비율을 갖고 있는 평면 도형을 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녀석의 넓이를 이용해서 새롭게 계산하겠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계산이 좀 편리한 거예요. 편리하게 계산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입체 도형도 건널비랑 부피 계산하는 게 있었는데, 건널비가 사실 넓이랑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이 개념을 똑같이 써도 됐었어요. 또 뭐가 있어? 부피의 비를 마찬가지로 세제곱이었죠. A 대 B가 닮은 비가 주어져 있으면 부피의 비는 세제곱을 때리면 되겠지. 외우는 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었던 게, 넓이는 단위가 다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 이랬었잖아. 부피는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미터 이랬었잖아. 그러니까 그 단위랑 거듭제곱하는 숫자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외우면 좀 편리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A 대 B 닮은 비를 갖고 있는 두 입체 도형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부피를 이용을 해가지고 B의 비율을 갖고 있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얘 갖고 편하게 계산하겠다라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새롭게 계산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럼 전제 조건이 뭐야? 닮은 관계라는 게 전제 조건인 거야. 닮은 관계가 안 주어져 있으면 걔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노가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알겠죠? 자, 축적, 축도는 뒤에 가서 문제 풀면서 얘기하고, 그러면 핵심이 이런 거였죠? 자, 평면 도형 하나랑 입체 도형 하나만 얘기해보자. 자, 이렇게 3등분한 선분이 삼각형에 그려져 있어요. 그랬을 때 각각의 넓이를 S1번, S2번, S3번으로 쪼개졌다고 했을 때 이 세 구역의 넓이의 비를 추정해보자 라는 걸 어떻게 했었냐면, 잘 봐라. 일단 닮은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이 녀석에서 닮은 뭐가 있냐면 노란색 대 파란색 대 빨간색이 서로 다 닮은 구조인 건 알겠지. 그러면 세 개의 닮은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냐면 1대 2대 문제타다 3인 거 알겠죠? 그러면 내가 방금 뭐라 했어요? 넓이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닮은 비로 편하게 계산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닮은 비가 1대 2대 3이면 노란색 대 파란색 대 빨간색의 넓이의 비가 뭐가 되겠어요? 제곱 때리면 된다 했잖아. 그럼 1대 4 제곱. 그렇지. 그럼 내가 계산한 건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이야. 그럼 실제로 알고 싶은 건 S1번 면적, S2번 면적, S3번 면적 쓰고 싶은 거잖아. 그럼 S1번은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비율이 1이야. 그럼 S2번은 어떻게 계산해? 4가 아니지. 4는 파란색이죠. 그럼 S1 플러스 S2가 4야. 오케이? 그럼 2만 계산하려면 4에서 S1만큼만 빼면 되잖아. 그래서 비율이 4가 아니라 3이라는 겁니다. 그럼 9번은, 자, 9의 넓이는 S1 플러스 S2 플러스 S3인 거잖아. 그럼 S3만 알고 싶으면 9에서 S1 플러스 S2만 빼면 되죠. 그러니까 5가 된다. 그럼 계산하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돼? 4에서 앞에 거 빼면 돼. 여기 있죠? 9에서 앞에 거 빼면 나온다. 이 아이디어가 부피에서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등분하는 원뿔 3개가 있다라고 하면 합시다. 자, 이렇게 3등분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원뿔, 두 번째 원뿔, 세 번째 원뿔도 닮은 비겠지? 그럼 닮은 비가 똑같이 몇 대 몇 대 몇이야? 한 칸 대, 두 칸 대, 세 칸. 그래서 똑같이 1대 2대 3이야.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첫 번째 조각, 두 번째 조각,
세 번째 조각 V2번하고 V3번은 원뿔 대 모양이죠. 맞나? 자, 그것의 부피의 비를 마찬가지로 계산하고 싶대. 그럼 나는 뭐부터 하느냐? 닮은 비부터 계속 찾는다. 1대 2대 3인 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노란색 대 파란색 대 빨간색의 뿌리 닮은 관계라고 해서 1대 2대 3인 걸 계산했고, 그럼 부피의 비를 어떻게 계산해? 세제곱이라며. 세제곱이라며. 그래서 1대 8대 27이라는 거야. 되니? 그럼 내가 계산한 건 8인 거야. V1 플러스 V2지? 27은 3개 더한 거지? 맞니?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건 각각이 얼마냐? 그럼 V1은 1이죠? 1이야. 내 계산 원리가 위에 거랑 똑같다고. V2만 계산하고 싶어? V1 플러스 V2라며. V1은 1이라며. 그래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쓰면 된단 말이야. V3번은 3개 더한 거죠. 1번하고 2번 더한 거죠. 그럼 3번만 계산하고 싶으면 얘에서 얘 빼면 되겠죠. 그래서 19가 된다. 나중에 내신 공부하면 이 숫자를 외우게 돼. 많이 푸는 거라서. 물론 내 문제가 이렇게 3등분만 나오진 않겠지. 그래서 풀이 과정의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시험 문제는 비율을 막 집어때려줘요. 숫자가 더 지저분하게. 되겠죠? 어쨌든 계산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피의 비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가능했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자. 자, 일단 앞에 거는 조금 건너뛰고 한 페이지 넘겨볼래? 넘겨보자. 자, 거기 써있는 몇 번이냐면 9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40이랑 30의 직사각형 모양의 액자의 가격이 5만원일 때, 자, 두 액자가 닮은 관계인 거예요. 그랬을 때 가로 세로가 120, 90으로 바뀌었죠. 그때 액자의 가격은 얼마로 정하면 되는 거야? 자, 두 개가 왜 닮은 일이 아니냐? 40하고 30이야. 그리고 120하고 90이야. 자, 써볼게요. 그럼 닮은 문제 찾아봐봐.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을 3배 늘리면 90이고 40을 3배 늘리면 120이지. 그럼 닮은 비가 1대 3인 거야. 됐죠? 자, 그 상태에서 뭐를 물어봤어? 괄호 쳐져 있는 멘트가 왜 써있냐? 액자의 가격은 넓이의 정비례하다. 이게 마치 니네가 물건 사 먹을 때 가성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가성비가 똑같아야지만 합리적인 가격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가격 측정을 어떻게 했지? 이 녀석을 5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자, 그럼 뭐 갖고 풀어야 돼? 넓이 갖고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넓이를 찾기 위해서 똑같다. 물론 넓이를 계산할 수 있지. 4 곱하기 30, 40 곱하기 30 하면 되고 얘랑 이거 곱하면 넓이가 나오는데 직접 계산하지 않고라는 얘기를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뭐 갖고 대신 찾아? 비율 갖다가. 자, 1대 3이면 넓이의 비는 1의 제곱 대 3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이게 넓이의 비지?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냐? 가성비라며. 그럼 식을 이렇게 세우면 돼. 왼쪽에 있는 녀석의 넓이가 1의 비율인데 그때 5만 원을 지불하면 돼. 그렇죠? 네. 9의 비율일 때에는 얼마 지불하면 돼? 이 기술을 잘 세워가지고 비례식을 쓰면 되겠죠. 이게 가성비 따지는 거잖아. 자, 그럼 그냥 곱하기 9만 하면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x가 45만 원이 나오죠. 됐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영어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왜 가는 거야 도대체? 이제 한번. 못해서 가는 거네. 그래 못해서 가는데. 제시는 못해서 가는 거지 뭐야. 내일 와도 돼요. 근데 왜? 오늘 미리 봐야 돼요. 왜? 내일쯤 못 가니까. 못 가는 거? 그래. 화목 돌아서? 네. 원래 10시까지 하는 거야? 네. 항상? 네. 몇 시간 하네? 7시간 하나? 아니야 6시에요. 뭐 이렇게 빡세게 하냐? 평일에 4시간 한다고? 아니 근데 6시 한 2, 30분에 시작해요. 차 타는 시간. 하하. 수학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영어 진짜 와 짜증나요. 수학도 짜증나. 네 수학도 짜증나잖아. 수학 안 짜증나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바라는 거 고등학교 수업할 때는 좀 3시간, 4시간 했으면 하거든. 중학교 하듯이 2시간씩 하는 게 사실 좀 그래. 민강아, 너 서 있어. 이씨, 자꾸 자고 앉아있네. 서 있어. 좋은 방법 있어요. 쌤이 학원을 CMS로 옮기는 거예요. 아 싫어.
왜요? 오늘 충분히 4시간 할 수 있으신데. CMS에서 안 받아줘요? 여기 하는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면접 보러 간 적도 없어. 면접을 봐요? 당연하지. 취직하려면 면접을 보는 거야. 그냥 나 넣어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안 봐요? 간 적이 없어.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문화는요? 뭐라도 관심 없어 안 갔어. 왜요? 왜 사수학은 사진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봐요? 그거 얘기해줘야 돼? 네. 다순이 좋아서 온 건 아니야. 그러면요? 여기가 제일 세요? 뭐라고 해서 온 거지. 내가 오겠다고 한 건 어디에 있었어요? 그 전에 여기 전에 과천에. 유명한 학원이요? 동네 학원이죠. 동네 학원이라고 하긴 좀 컸지. 한 수학 학원 수학에 한 150명 있었으니까. 저희 몇 명이에요? 150 넘어요? 모르겠다. 안 넘어요? 내가 원장 것이고 어떻게 알아? 혹시? 넘을라나? 넘을 것 같아요. 한 300명 되지 않나? 모르겠네. 중등만? 고등이 500이 넘으니까. 아, 저희요? 여기요? 이 평촌 이 조그만 학원이 500이 넘는다고요? 네, 우리 고등 저기요 고등반은 따로 있어요. 아 저기 지창. 두 층이에요 2층. 아 진짜요? 네, 1층 3층이에요. 조그만 학원이라는 사람. 저기 헤라클레스 있잖아. 삼관이 적은 학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처음이었지. 한 층을 한 관이라고 해. 한 세 층에서 세 관이에요. 세 관이 작고. 문화에 비하면 작긴 한데. 동네 문화는 워낙에 크고 거기 몇 층인데 거기 거기 사람이 거기 통으로잖아. 옛날에 1층도 문화였어. 아 진짜요? 스타벅스 있는데요? 거기 문화였어. 스타벅스가 산 거야. 와. 어디서 비싸게 샀나 보다. 근데 그런 거 장난 잘 되잖아. 정수 잘 되잖아. 스타벅스. 네, 딱 중간이잖아 거기가. 자 하자. 다음 거. 좋은 위치야. 야 건널비 계산하는 거 쉬우니까 안 할 거다. 어차피 제곱 들이면 되는 거라서 한 장 넘겨서 14번 보세요. 지금 내가 골라서 풀어주는 거 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야. 잘 봐라. 왼쪽 9랑 오른쪽 9가 정사각 정육면체 안에 끼겨 있다. 그럼 일단 9는 무조건 원과 마찬가지고 9는 무조건 닮은 관계예요. 정사각형 정삼각형 닮은 이거랑 똑같아요. 그랬을 때 큰 구랑 작은 구의 닮음이 먼저 딱 찾아볼래? 근데 잘 봐라. 구나 반지름, 자 구나 원에서 길이를 따질 수 있는 게 반지름 또는 지름밖에 없잖아. 거기 그림에서 큰 구랑 오른쪽에 작은 구랑 지름이 몇 대 몇이겠어? 동일한 사이즈의 작은 구가 3개가 껴있지 한 줄에. 1대 3. 그러면 3분의 1이겠죠. 지름이 작은 게 3분의 1이겠죠. 따라서 큰 구랑 작은 구랑 지름의 길이가 곧 닮은 비로서 3대 1이야. 근데 거기서 물어본 걸 봐봐. 건널비를 물어봤냐, 부피를 물어봤냐라고 했을 때 건널비를 물어봤죠. 그러면 제곱. 이것을 이용해서 제곱을 하는 거지. 됐냐? 그럼 잘 들어. 여기 있는 숫자 9는 뭐예요? 왼쪽에 큰 구 하나의 건널비야. 1은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작은 구 하나의 건널비야. 근데 그림을 보니까 작은 구가 몇 개 끼겨 있어? 한 층에 27개. 9개씩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총 몇 개가 있냐면 27개가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거지. 따라서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있는 거랑 오른쪽 27개 있는 거랑 건널비를 계산하게 되면은 비율이 9대 27이 되는 거야. 자, 똑같은 얘기 또 하죠. 건널비를 직접 계산했나요? 아니지. 비율만 갖고 따지고 있죠. 이 단어의 핵심은 이거야. 알겠지? 자, 따라서 9대 27 약분하면은 1대 3입니다. 계산된. 시험도 잘 나와. 자, 18번 보면 내가 아까 연습삼아서 그려준 이 그림이 나와 있죠? 이거 쓰는 거야. 안 풀어준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거기 페이지를 하나 더 풀 건데 저 어디 있지? 15번 할 거야. 잘 봐. 네. 연달아 풀어주는 게 흔하지 않죠? 이거 자꾸 왜 해주냐면 너무 잘 틀려요. 심각하게.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구슬. 자, 구슬 녹이는 문제 겁나 잘 나옵니다. 초콜릿 녹이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한 개를 녹였을 때 길이가 1cm짜리인 구슬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 이거부터 계산해보자. 그러면 9는 무조건 닮은 관계라고 했잖아. 반지름 5cm가 반지름 1cm짜리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일단 큰 녀석하고 작은 녀석하고 닮은 비가 5대 1이겠죠. 25대. 그렇죠. 그럼 제곱하면 되니까 25대 1이죠. 잘 들어? 근데 25대 1이 아니지. 계산할 때. 잘 봐라. 얘는 제곱이 아니야. 이유는 뭐예요? 건널비를 물어보지 않았지. 일단 뭐를 물어봤냐면 몇 개 만들어줘를 물어봤다.
야 그럼 생각. 부피로 해야 돼. 부피로 해야죠. 그렇죠. 양을 따져서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부피라고 해요. 그래서 125. 125가 네. 그러면 5대1이 그렇게 크기가 비율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지만 부피를 계산하면 무려 125배 차이 나요. 엄청 많이 나는 거죠. 하나에 125개네. 그래서 한 개짜리가 총 125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A는 150. 자, 그래서 A가 구순의 개수가 125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B는 25네요. 그 다음에 문제를 잘 봐. 그 다음에 5cm구나. 반지름의 길이가 1cm. 자, 이 녀석의 건널비를 모두 합쳤다고 했지.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구슬의 몇 배가 되리라고 했다. 자, 이거의 응용이야. 위에 거의 응용이야.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라. 닮은비가 5대1이었죠. 네. 건널비를 물어봤죠. 그럼 건널비의 비율도 계산하자. A 계산할 때 필요 없었는데 자, 25대1인 거 알겠어? 건널비의 비? 그럼 이건 의미가 뭐야? 큰 녀석의 건널비가 25의 비율이고 작은 녀석의 건널비가 하나짜리인 거야. 그러면 하나 작은 거 하나랑 큰 거는 25배 차이가 나는데 위에 거를 잘 봐. 개수가 몇 개 만들어진다고 본 거였어? 125개. 그럼 무슨 얘기냐? 건널비 하나짜리가 125개가 있는 거지. 따라서 녹이기 전후의 건널비를 물어보지 않았어 지금? 그런데 녹이기 전은 건널비가 25짜리였는데 녹인 후에 작은 구슬의 건널비가 한 개짜리가 125개니까 1 곱하기 125고 그래서 25대 125야. 약분해봐. 1대 4냐? 아니 1대 5냐? 맞죠? 그래서 자 결론이 뭐예요? 녹이기 전후에 건널비가 5배가 오히려 늘어났죠.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자잘하게 쪼갠 거랑 비슷한 거거든. 쪼개면 건널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지. 자 만지작거리지 말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옆에다 놔. 옆에다 먹을 거 쌓아놓고 그냥 뭐 먹었어 아까? 네? 아까 재훈이랑 똑같네. 카레 먹었어요. 이거 뭐야 그거? 이거요? 망고요. 써먹으려고? 뭘요? 뭐야 거기 있는 거? 뭐요? 봉지야 그냥? 아니, 가방 위에 있는 거. 안에 빵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먹던 거 아니야? 네. 아까 쉬는 시간에 안 먹고. 아니 밥을 먹었잖아요. 쉬는 시간에. 디저트. 자 공부를 해왔냐? 네. 그래 잘 봐라. 근데 가서 10분, 아니 10분 공부하면 시험지 만들어. 왜냐면 재윤이 없어서 혼자 봐야 돼서 얼마나 슬퍼요. 얘네 지금 자웅동체냐? 한 명이 떨어지면 뭐 이성을 잃냐? 자, 언제 봐. 봤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계산했다. 이게 뭐예요? 녹이기 전후의 건널비의 비율이야. 그러면 뭐라고 했죠? 녹이기 전과 후가 몇 배가 되냐라고 했으니까 5배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B 값이지. 와우. 다 됐나? 그럼 두 개 더하니까 130이 다 돼. 잘 나온다고 시험 문제. 알았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뭐를 따졌어야 됐어요? 부피를 따졌어야 됐어요. 아, 힘들다. 시험 문제가 이거보단 이게 압도적으로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어려우니까. 얘는 부피비만 따지면 아니 건널비만 아니 부피냐? 아 건널비만 따지면 되잖아. 얘는 쉬운 거야 사람. 알겠죠? 자 이거 좀 잘 기억하자.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19번 같은 경우가 물 채울 때 걸리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니네가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내가 따로 오늘 설명하지 않게. 자 한 페이지 넘겨서 110페이지에 있는 건 난이도가 할만 쉽고요. 쉬운 오른쪽에 거예요. 있는 게 어려워. 25번 별표처럼 안 풀어줄 거예요? 할 거야. 쌤 봤는데 만약에 조도쌤 없으면 어떡해요? 있어 지금. 아 있어요? 언제 또 확인을 하셨대요? 에휴. 이 꼬리가 팽팽하는데요? 니네가 한심해서 그래. 그래. 자, 그렇게 잘 봐라. 일단 축척에서요. 지도상에서 만약에 1대 만 이렇게 써있거나 10만 분의 1 써있으면 의미가 뭔지 알겠냐? 1대 만은 이게 지도상의 길이고 이게 실제 길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실제 길이를 만 분의 1로 축소한 거야. 그게 지도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있으면 이게 지도상의 길이고 이게 실제 길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실제 길이를 10만 분의 1로 축소한 거야. 그럼 거꾸로 지도상에 뭔가 길이라든지 넓이가 있을 때 축척을 보고 공간을 새로 따지려면 닮은비를 이용해가지고 새롭게 계산해야 된다는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25만이 무슨 상관이야? 아 얘는 아니야. 아래에 있는 26번부터 얘기하는 거야. 자 알겠지? 그러면 이거 얘기한 김에 28번을 먼저. 선생님 다음에 설마 최상위 숙제가 있어요? 안 오네?
그럼 금요일까지 이거 풀어야 돼요? 오! 얘기했잖아. 다른 거 오 근데 숙제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문제 푸는 거 해야지. 야, 다음 주가 내신 대비해. 이거 다 끝내야 돼. 손님이 다 니네는 사각형하고 니네들은 경우에서 해야지. 경우의 수는 고통받네. 너 피타 안 하냐? 아, 피타도 있구나. 피타도 해야 돼. 100문제. 피타 100문제 넘어. 피타도 해야 돼. 할거 비싸서 많아. 문제야. 우리 아마 내신 대비기가 들어가도 이거 하고 내신 대비 하는 거야. 난 피타 안 하는 시간이 건데. 애매해가지고. 어쨌든 2차 방정식은 다 끝내고 할 거야. 시험 대비. 자, 됐죠? 어쨌든 숙제 여기까지 무조건 해와야 된다. 이 차원의 시험도 누구예요? 그건 좀 생각 좀 해보고. 자, 28번 먼저 한다. 자, 이거 왜 잘 틀리는지 얘기할게. 축척이 안 나와도 이걸 쓰는 문제는 나온다고 했어요. 교과서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축척 문제를 왜 틀리냐면 단위 계산 문제에서 틀려. 27번, 26번은 그나마 양호한데 28번이 넓이지. 네. 잘 봐. 축척이 5천분의 1이래요. 무슨 뜻이죠? 실제 길이를 5천분의 1로 축소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굳이 의미를 부여하면은 지도상의 길이 대 실제 길이의 비율이 1대 5천의 닮은 비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랬을 때 지도에서 과수원의 넓이를 물어봤다? 그럼 생각. 실제 땅을 헬리콥터에서 봤을 때 지도에 실제 땅이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면 지도에서 봤을 때 되게 작게 그려져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축소 되어 있는 게 그려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 대 얘의 닮은 비가 5천대 1이라는 거라고. 이해됐어?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지. 이건 닮은 비잖아. 예. 문제에서 물어본 게 실제 넓이가 2.5냐? 저기 2.5 센티죠 단위가. 제곱킬로미터잖아.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 보기에서 보니까 제곱센티미터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거를 킬로미터를 센치로 바꿔야 되는데 바보 같은 애들이 킬로미터를 센치로 못 바꾸는 집단 어때 없잖아. 같아요? 잘 봐. 2.5킬로미터를 센치로 바꾸면 공을 3개 붙이면 미터잖아. 네, 그냥 난 공을 2개 더 붙이면 센티미터잖아. 네. 그럼 소수점을 몇 번 움직여? 5번. 하나, 둘, 셋, 넷, 5번이잖아. 그래서 2, 5, 빵빵빵빵이지. 네. 이건 하잖아. 근데 단위가 얼마야? 제곱. 제곱이잖아. 자, 이거 일단 센티미터죠. 그럼 제곱이면 어떻게 해야 돼? 제곱이야. 아니. 지금 계산한 공 붙이는 과정을 한 번 더 해야지. 이거 못하는 애들이 많다니까. 초딩 때 단위관산 해요, 안 해요? 아니요. 초딩 때 공부했어, 단위관산. 안 했어요. 아, 뭘 안 해. 일단 1학년 애들은 이거 다 대답하더만 보니까. 걔네들 닮은 공부하고 있고. 예, 노노노. 알겠냐? 왜 2번 하는지 알겠어? 이거는 킬로미터를 2번 곱한 거잖아. 킬로미터 곱하기 킬로미터잖아. 그럼 이거 하나 센치로 바꿨으면 얘도 똑같이 센치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단순한 거야. 그러면 킬로를 센치로 바꾸면 공을 몇 개 붙여? 6개 붙이는 거잖아. 그럼 얘도 6개를 붙여야지. 그러니까 공 붙이는 과정을 한 번만 하면 안 된다고. 2번 해야 된다고. 세제곱이면 3번 해야 돼. 알겠냐? 이거 공 하나 안 움직인 것 같은데? 아, 공 5개 맞구나. 미안하다. 6개가 아니네. 나도 못하고 앉아. 킬로에서 미터로 가면 공 3개죠? 그 다음에 센치에서 미터에서 센치로 가면 공 2개죠? 총 5개죠, 그러니까. 자, 5개. 자, 그럼 지금 말한 거에서 제곱 센티미터로 바꾸고 싶으면 공을 5개를 더 붙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공을 5개를 더 붙여요. 무슨 계산이. 숫자가 원래 커져. 이렇게 다 자연스러워. 자, 그럼 봐. 조심해야 돼. 그럼 이랬을 때 이 녀석의 지도상에서의 넓이를 물어본 거죠? 오케이? 내가 계속 얘기해야 되잖아. 얘를 직접 구해? 아니야. 닮은 비가 붙여준다고. 그럼 넓이지 이번에. 그러면 제곱해야지. 5천의 제곱을 계산해. 이거지? 네? 왜요? 아, 이것도 못해 이제 또? 공이 2개 더 붙은 거 아니에요? 맞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럴 수도 있지. 무시하고 왔네. 실수할 수 있지 사람이구나. 자, 그러면 닮은 비가 넓이의 비가 요것 대 요거인 거죠? 그럼 말로 한다. 넓이의 비가 이것 대 이거면 실제 넓이 대 지도상의 넓이의 비율이 요것 대 요거랑 일치해야 되는 거죠. 맞냐? 말로 할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산 어떻게 할 거야? 공 지워요? 이걸 나누면 되잖아. 공을 일단 지워요. 그렇죠? 나누면 되죠. 공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셋, 넷, 다, 여. 25,000만 나갔네? 그럼 그거를 25까지 나누면 되지. 천이네요. 그러면 1000이 되냐? 네. 그래서 1000이고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Amazing. 자, 알겠어요.
근데 이게 서술형이 아니에요. 아니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이에요. 아싸라만. 소수령으로 잘 나와 이거. 대국센치라고 말이 안 나와 있으면 이게 다니까. 아 단위 다 써있지 임마. 끝났어요 쌤. 자 하나 더 해야 돼. 25번. 자 내가 지금 풀어주는 게 다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것들. 백스텝을 하죠. 자 25번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게 잘 들어라. 호우주의. 니넨 축척이 안 나오고 이런 문제처럼 나온다고. 거기 잘 보면 내가 그림이 안 그려져 있고 말로만 나와 있는데 나무와 같은 위치의 길이가 4cm인 막대를 바닥에 수직으로 세웠더니 그림자가 5cm가 되었다. 그럼 친절한 문제는 거기 나무 그림 있죠? 그 옆에다가 나무 막대기 쬐끄만 거 이렇게 세워놔. 7m네 7m. 그럼 여기가 이렇게 그림자까지 그려도 친절하게. 근데 얘는 안 그려준 거야. 그럼 나무 막대기 4일 때 나무 그림자가 5cm라는 거지. 그럼 이걸 준 이유는 실제 물체와 그림자의 닮은 비를 준 거야. 4대 5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나? 축척 대신에 그림으로 나와. 4대 5 이해됐어요? 그러면 애들이 이걸 왜 잘 틀리냐면 그림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무가 있는데 그림자가 뻗어나가다가 벽을 만나가지고 그림자가 꺾일 거야. 그림이 잘 나와 있죠. 그런데 그림자가 뻗어나간 게 5m고 꺾여서 올라간 게 2m지. 그럼 찐따 같은 애들이 이렇게 풀어. 그림자가 꺾여 있으니까 피면 되겠네. 그래서 5 플러스 2에서 이 나무의 그림자를 7m로 계산해. 그러면 닮은 비가 5대 4니까 나무의 높이모로 갔죠. 그러면 말로 한다. 5대 4는 그림자 대 x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해됐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돼. 틀려요? 일단 과학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 벽을 치워버리면 그림자가 얼마만큼 뻗어나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2m보다 더 뻗어나가. 그럼 모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림자가 벽에 맺혀있죠. 그럼 벽에 맺힌 그림자는 그림자가 아니라 그냥 물체야. 근데 상식적으로 모르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뻗쳐나갈지. 난 초등학교 때 이런 거 공부 다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햇빛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햇빛은 고정이잖아 지금은. 안 움직이잖아. 아. 현재 상태에서. 알겠어요? 벽에 맺힌 그림자는 그림자가 아니야. 조심해야 돼. 물체야. 뭐를 계산해야 되냐면 이 벽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추가적으로 뻗어나가는 이 노란색 그림자를 다시 계산해야 돼. 그럼 얘가 물체라 그랬지. 그러면 4대 5잖아. 물체 대 그림자가. 그럼 2대 2.5가 돼야 되죠? 아니 맞지? 2.5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걸 꺾인 그림자라고 쭉 피면 안 되는 거야. 7.5m예요. 그러면 실제 나무 그림자는 7.5m가 되는 거야. 오키도키. 알겠죠? 7.5m가 돼요. 풀이가 두 가지가 있어. 이거 다 들어야 돼. 그러면 4대 5 비율을 만족해야 되니까 나누기 5 곱하기 4 하면 되니까 6m 나오냐 나무? 6m. 그래서 답이 6m야. 알겠죠? 조심해야 되는 거 뭐라고? 벽에 맺혀있는 그림자는 물체다. 그림자가 아니다. 꺾인 거 핀다는 개념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좀 더 직관적인 풀이네. 잘 봐라. 얘를 사람이 옆에 서 있어요. 옆에서 바라보면 나무는 단순한 그냥 직선이야. 선분이야. 태양 때문에 그림자가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데 벽을 봤어. 그래서 그림자가 요만큼 꺾여 올라갔어. 그러면 뻗어나간 그림자 5m고 꺾인 그림자가 2m 되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연장선을 피타고라스.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 평행선. 그리고 이 녀석도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나무 막대기 사고 그림자가 오고. 가운데 평행. 그러면 직각삼각형이지. 그러면 직관적인 풀이 이래. 이게 축소된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직각삼각형 세 개가 다 닮은 거야.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교과서적인 풀이는 이렇게 돼 있어. 그림을 그려서. 알겠죠? 옆에서 바라봤을 때의 그림으로 푸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닮은이니까 그 다음부터 지금 내가 계산한 거랑 똑같아요. 잘 봐라. 4대 5니까 얘도 4대 5 비율 만족해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5가 나오는 거고 7.5인데. 그래서 그림자가 7.5가 된다는 걸 판단해야 되는 거야. 같은 풀이야. 근데 접근 아이디어는 조금 다른 거지. 그림으로 그려서 옆에서 분석하는 거랑 이거는 약간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이건 물체야. 그림자가 절대로 아니야. 과학적이지 못했어요. 알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화해서 풀면 닮은 관계를 써가지고 그림자를 구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거 잘 기억하자. 조심히 가야 하기도 하죠.